네. 자, 이 개장 전에 또 12월을 마감하는 입장에서 또 산업 생산 지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광공업 생산이라고 하는데요.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이 내용만 좀 잠깐 들어보고 가도록 할까요? 네. 취재 기자 연결되면 그다음 바로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멘토 컨설팅을 좀 받아봐야 되겠는데요. 스튜디오에 벅시리치의 강동진 대표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다사다난 연말 되면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네. 네, 올해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목 타이틀은 빛과 그림자 이렇게 정해 오셨는데요. 네. 사실 그림자가 있으면은 두려워하지 마라. 빛이 바로 옆에 있다는 얘기다. 이런 네. 또 반어적인 얘기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림자는 좀 춥죠. 예. 네, 오늘 우리 증시는 좀 추웠던 것 같은데 글로벌 주요 증시는 매우 화려했고요. 예. 글로벌 주요 증시의 흐름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올해 세계 증시는 너무 화려했죠. 선진국 중심으로 화려했었는데요. 그 요인은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고 명명되는 유동성의 대변환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계 증시 동향표를 함께 살펴보면은요, 베네수엘라를 제외하고 그 아래 많이 오른 나라들의 면면을 보면 대부분이 선진 시장입니다. 일본이 지난 1년 동안에 무려 55%는 급등을 했고요. 미국 증시, 독일 증시 등등도 지난 주말에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정도로 혹은 독일의 경우는 역사상 최고치입니다만 나스닥의 경우는 13년 최고치 그리고 S&P 지수의 경우는 지난 1년 동안에 무려 44번의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이 신고가가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이 수치로도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래 면면을 보신다 그러면은 파란색의 나라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터키가 지난 1년 동안에 무려 18%는 폭락을 했고요. 브라질 시장 그리고 중국, 우리나라 등등의 시장은 올해 추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인들이 있을 텐데요. 내년도에도 이들 나라가 일부 국가의 경우는 어려울 것이다 하는 그런 보고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들 덜 오른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와 중국, 러시아의 경우는 내년도에 기대되는 시장이다 하고서 골드만삭스가 보고서를 내놨으니까요. 한편으로는 기대되는 면도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유동성 점검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이 이제 내년부터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양적 완화의 점진적인 축소를 선언했습니다. 네.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종가 기준 3%를 주말에 넘겼더군요. 자, 이제 돈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를 보일까요? 예, 우리가 이 10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 동향을 자주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그 정도로 유동성 기류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지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주말까지 조금씩 오르다가 드디어 3%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3%대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문제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더 오른다는 얘기고요. 적어도 5% 가까이 오른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정도의 구조 변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치가 올라가면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는지 일단은 채권 시장에 있는 유동성이 들어오기보다는 나가는 힘이 강하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이 유동성의 변화 때문에 미국 증권 시장이 그렇게 좋았다. 그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 증시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유동성의 잉여 부분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상품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과 관련된 주가들이 또 오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글로벌하게 변화의 기류를 또 점검을 해봐야 될 텐데 지금까지는 유로존이 그 수혜를 상당히 많이 받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 유럽 증시가 1% 내외의 급등을 보였었고요. 올해 내내 유로존이 영향을 받은 것은 이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신에 추운 곳이 유동성에 혜택을 받지 못한 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갈린 부분도 유동성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상품 원자재라 그러죠. 원자재 가격이 주말에 또 돋보이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구리라고 하는 이 전기동 카파 가격이 조금 스물스물 올라오더니 주말에는 알루미늄 가격이 2% 올랐고요.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를 돌파했습니다. 예. 자, 이 상품 가격의 행진,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예, 그러니까 그 질서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왜 갑자기 오를까? GDP 성장률이 오르니까 경제가 호황 국면에 있으니까 이것들의 수요가 늘어서 그렇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것보다는 원초적으로 글로벌 잉여 유동성이 돈이 되는 상품 시장 쪽으로 흐른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테이퍼링 이슈. 미국 시장에서 중앙은행이 시장에서 채권을 사주는 규모를 줄인다. 이게 이제 테이퍼링의 용어가 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혼돈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여전히 시장에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구조라는 것을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율 동향을 보더라 그래도 테이퍼링 이슈인데 왜 달러가 오르지 못하는지에 대한 그 관심이 많거든요. 여러분도 보시는 대로 아직까지 미국 달러화는 상승 방향이라기보다는 하향 방향이거든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유동성은 공급 구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엔화가 하강 구조고 달러가 하강 구조고 호주 달러도 하강 구조고요. 그러면은 그 이면에 어디가 강세 구조인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유로화가 아주 강세 구조고 우리나라의 원화가 강세 구조고 중국의 위안화가 강세 구조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상품 시장의 구조 보시겠는데요.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CRB 지수가 지난 11월 이후에 아주 뚜렷하게 강세 상승 방향이라는 것을 인지하실 필요가 있겠고 유가도 따라 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동성의 기동 방향하고 같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미국 시장 좀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미국 시장은 목요일까지 사상 최고치였고요. 금요일도 장중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무엇이 오르고 무엇이 내렸는지를 살펴보면 역시 소재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AK3 6% 급등을 했고요. US 스틸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FCX라는 구리 관련 종목도 1.7% 올랐고요. 알코아이 주가도 알루미늄 관련주가 되겠죠. 이 종목도 2% 이상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관련주 엑슨모빌도 올랐고요. 그 위에 다우케미칼 등등도 여전히 고공권이거든요. 소재 관련, 에너지 관련, 유화 소재 관련 종목군들이 일제히 오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는 2013년도와 2014년도가 공교롭게도 교차하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네. 내년은 갑오년 말의 해라고 하던데요. 자, 국내 증시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 자동차 업체는 위협을 받고 있다. 네. IT는 IT대로 또 지금 또 좀 어려운데 그것을 대체로 지금 정유 유화 쪽 얘기해 주셨어요. 네. 그것이 대체주가 좀 될 수 있는지 2014년도 증시 전망 우리는 좀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우리나라 시장은 그동안에도 쭉 논의도 했고 걱정도 많이 했던 부분이죠. 미국 시장의 여러 요인들, 비관적인 요인들 때문에 우리 시장이 내린다. 그런 얘기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요. 일본 시장에서 엔화 때문에 우리나라가 시달린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요인들은 시장에서 덜 반영이 되고 조금 나쁘다는 요인들은 시장에서 많이 반영된 것을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 요인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시장이 너무 많이 망가졌다. 누가 망가뜨렸느냐? 우리 내부의 요인 때문에 우리가 많이 망가뜨린 면이 있거든요. 그 결과로 지금 국내 정권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구조조정의 과정에 있고 그다음 투자자들이 대탈출을 했다는 보도도 여러분 들으셨을 것인데 우리가 너무 악한 것, 부정적인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 스스로 너무 무너진 면이 있다. 이 부분을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인데요. 내년도 기대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내년도에는 해외 쪽에서의 기관들이라든지 분석가 분들의 의견이 우리나라를 비교적 우호적으로 봐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국내 상황이 개선되는지 여부거든요. 경제 상황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선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금융기관들의 빅뱅 구조로 할 수 있는 변화의 과정이 좀 창조적이면은 내년도에 우리 시장은 대단히 화려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소모적이다 그러면은 내년도에도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의 과정이 있겠다.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를 좀 살펴봐드리면은요. 1970포인트의 황금 보너스니 지나가고 있고 여기서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 위에 2060포인트대가 저항선입니다. 여기서 올해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당연히 그 위로 향하리라 생각하는데요. 아래에 있는 1870포인트대 그 아래로 떨어지기는 좀 어렵고요. 그 위에 두 칸 위에 2330포인트대에 황금 보너스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변화의 폭은 1870에서 2330포인트를 오르내리는 장으로 여러분께 예상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 종목은 제가 메리츠라고 이미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내년도에 볼만한 종목군의 핵심이 여전히 소재주요. 소재 관련주 중에서 유화 소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메탈 쪽도 있고, 그 다음에 섬유 소재도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 쪽 소재가 있는데 이쪽이 핵심이 되겠다. 그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강동진 대표는 주말에 새로운 식구를 맞이하셨죠? 네, 예, 그렇습니다. 아드님이 장가를 갔는데 네, 외국분이 며느리로 또 오셨고 스튜디오에 지금 계세요. 사실은 네, 시아버님이 방송하시는 걸 또 보시기 위해서 나와 계시는데 시간에서 소개는 시켜드리지 못하겠지만 며느님께 한마디만 해주시죠. 그냥 평온하게 세상에 빛을 잘 순종해가지고 살아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피디. 하여튼 소개를 못 주시게 되어서 좀 안타깝습니다만 글로벌 융합 시대에 내년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해 동안 고생을 해주셨고요. 멘토 컨설팅 받아봤습니다. 벅셔리츠의 강동진 대표가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개장